안녕하세요. 홍샘TV의 홍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문제는 영어 유치원에 대한 것이에요.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되시죠? 저도 같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영어 유치원에 대한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이전에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 아이가 영어 교육이 대학 입시에서의 수능이나 내신 점수라면 어린 나이로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은 비용과 효과 대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아무리 영어를 일찍 시작했더라도 중학교가 돼서 고등학교가 돼서는 그 영어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학습적인 영어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식으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영어를 일찍 시작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영어를 받아들이는데 빠른 속도고, 그리고 감이 발달해가지고 영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해요. 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그 중에는 영어 유치원을 다닌 아이들도 있지만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고 해서 영어 성적이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희끼리도 제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 이런 아이들도 좀 많이 보였거든요. 또 한 가지 얘는 예전에 제자 중에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정말 영어가 원어민처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발음도 너무 좋았고 정말 영어도 너무 잘 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학생 중에 정말 영어 실력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했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와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성적이 몇 점이었을까요? 저는 진짜 영어 너무 멋있게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의 영어 성적 85점이었나 그랬어요. 너무 어이없는 물질 명사의 수량 이렇게 하는 거 쉬운 거에서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한국식에 맞춰서 문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창하게 영어를 말로다가 하고 영어로 쓰기도 완벽하게 되지만 한국식으로 시험을 봤을 때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만 다녀서 그런 식으로 원어민처럼 해서 중학교에 보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우리 아이에게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다. 또는 아이가 한글 습득 능력이 빨라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한글 인지가 끝났다. 또는 아이가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인풋과 아웃풋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영어 유치원을 추천을 드리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되게 큰 대형 학원인 폴리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보통 3, 4학년까지는 많이 다니고 중등까지 이어서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4, 5학년 정도 됐을 때는 굉장히 엄마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는 영어 학원으로 보내야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서 5학년 정도 됐을 때 큰 흐름은 한국식으로 완전 빡세게 영어를 하는 데를 보내야겠다. 대표적으로 목동에서는 현재 어학원 같은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너무 빡세게 하면 너무 아이가 지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영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폴리나 아니면 청담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 맞는 경우들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한국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식 영어 학원과 그 다음에 어학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영어 학원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최근에는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비중이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작아진 편이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이나 내신에서 영어
를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서 라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아이가 한 4, 5학년,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한국식으로 하는 아니면은 영어 공부를 시켜주는 학원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때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두 번째 고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죠. 크게 영어 유치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놀이식으로 하는 영어 유치원 대표적으로는 목동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닝베이가 좀 놀이식으로 진행하는 영어 유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식 영어 유치원으로는 약간 폴리 영어 유치원, 그 중간 정도가 ECC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큰아이 6살 때 목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영어에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아이만큼은 영어를 쉽게 배우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동네 목동에 있는 모든 영어 유치원을 다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엄청 많이 알아보게 됐었는데 막상 그 영어 유치원에 가서 칠판이 있고 책상 의자가 있는 그런 영어 유치원을 보니까 그 어린 6살 첫째고 막 이러다 보니까 6살 그 어린 아이가 거기 가서 앉아서 연필 들고 선생님하고 책상에 앉아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일반 유치원으로 보내고 집에서 잠수내로 영어를 진행하기 시작했었거든요. 하지만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니던 중에 친구가 폴리 영어 유치원을 다니겠다고 하면서 거기 친구가 가는 데를 가고 싶다고 그랬었고, 그 당시에는 7세 1년차 반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시험 봐서 7세 1년차 반으로 해서 폴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처음 6개월은 학습식 영어 유치원이 대표 명사인 폴리를 한 6개월 정도 다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러닝베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습식 유치원 6개월, 놀이식 유치원 6개월을 경험해본 결과 만약 놀이식 유치원을 보낸다면 최소 2년 이상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정도 가지고 놀이식은 언어의 듣기, 말하기, 유창성을 좀 기르는 데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놀이식 유치원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고 학습식 유치원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영어 유치원 또는 다른 영어 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었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부디 어떤 한두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